단칼에 끝내는 인덱스 투자 17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TF 투자의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대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현실로 구현해낸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원하죠. 이러한 욕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것이 인덱스 투자이며 거래와 환매의 편리성을 더한 것이 바로 ETF입니다. 이 상품은 인덱스 펀드 자체를 주식시장에 등록시켜서 HTS를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액이기는 하지만 분배금을 1년에 서너 차례 줍니다. 계좌를 확인해보고 공돈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이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약간이나마 부자가 되는 길이 단축이 됩니다. 사실 인덱스 펀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ETF는 직접 투자의 맛도 살짝 맛볼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도 아주 요긴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ETF의 종류도 무척이나 많아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동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오로지 나라별로 전체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ETF만을 고르면 됩니다. 기타 ETF, 예를 들어 레버리지나 인덱스, 파생형, 섹터 등은 선택에서 제외하십시오. 이런 상품들은 시장 수익률 추종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들이므로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큰 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GDP의 4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따라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ETF 두 종류를 사면 됩니다. 자, 나스닥은 아마존이나 구글 등의 벤처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도 유망한 100종목의 꾸러미예요. 여기 코드 또는 심볼은 미국 시장에서 검색을 할 때 스파이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코드로 검색하면 나와요. 이 코드나 심볼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고정이에요. 그러나 기업명은 바뀔 수가 있죠.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해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자, 스파이는 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를 직접 살 때 검색하시면 되고요. 국내 주식시장에 등록된 종목으로 매입하겠다 그러면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신탁의 상품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에 보면 다 나와요. 간단하게 포털에서는 코드명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검색을 하면 360750이라는 코드는 타이거 S&P 500 ETF라고 나오는데 이건 미래에셋의 ETF 상품 이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360200으로 검색을 하면 킨덱스라고 나와요. 이것은 한국투자신탁에서 운영하는 ETF 상품인데 S&P 500을 추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킨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상품들이 나올 건데 수수료하고 운용 규모 등을 비교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베스코사의 심볼 QQQ가 있습니다. 그 다음 USA와 패권을 다루는 차이나도 빼놓을 수 없죠. 여러 종류의 시장 ETF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수해 볼 만한 상품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시리즈하고 한국투자신탁의 킨덱스 요 두 개 정도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CSI 300의 뜻은 차이나의 유망한 3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 시큐리티스 인덱스의 약자예요. 거래량과 설정액, 수수료율을 따져본 뒤에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일통과 더불어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것이므로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성 있는 코덱스 200 하나면 족합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의 상품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ETF입니다. 단칼이 판단하건대 이 네 종류의 ETF는 필수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한다면 각각 2,500만 원씩 사면 되겠죠. 이렇게 안배를 해놓고 같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세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먼저 떼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유럽 시장도 포함시키면 좋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견실한 경제를 갖고 있는 독일이 유망해 보입니다. 도이치 인덱스라는 심볼을 가진 덱스 또는 EWG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디다스나 벤츠 같은 독일의 유망 기업 30개가 속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앞으로도 가열차게 성장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용도를 판단하여 매입하면 될 겁니다. 단, 너무 많은 ETF를 보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기에 7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과되는 세금을 정리하면 국내 주식형 ETF인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분배금은 작은 부분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형을 제외한 기타 ETF 그리고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와 더불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어가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입니다. 가령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소득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ETF나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이익에 대해서 현재 250만 원 공제 후에 22%의 양도소득세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세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